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독특한 야생동물의 땅,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곳.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지금은 낮이고 여러분은 물과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걸어다니면서 그 귀중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지평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신은 피곤하고 몸은 모든 열기를 느끼고 있어요. 마치 매운 고추 한 접시를 다 먹은 것처럼 많은 땀을 흘렸어요. 더위는 기온이 평균 38도에 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니까요. 열대 사막 중에서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실 추운 사막이거든요. 남극과 북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사막은 100만 개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크기에 맞먹습니다. 북극 사막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쭉 뻗어 있어요. 약 10만 개의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를 나란히 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막은 보통 아열대 기후에서 해들리 순환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공기는 적도에서 상승하고 아열대 지방으로 하강해요.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건조 효과를 가져오고 사막의 풍경을 형성하죠. 1920년대 이후로 사하라 사막은 10% 이상 팽창해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아마도 사하라 사막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로 알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사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년에 10cm 미만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매우 적은 강수량 지수 때문에 사막은 보통 건조하고 황량해요. 공기 중에 습기가 거의 없고 낮 기온은 54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동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의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 수톤의 모래가 없는 북아프리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년 전 사하라 사막은 사실 하나의 큰 오아시스였어요. 최근의 발견은 과학자들이 현재 녹색 사하라라고 부르는 것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1800년대 중반 사하라를 횡단하던 독일 탐험가는 유목민 예술가들이 남긴 그림과 판화를 발견했어요. 그가 그 그림에서 본 건 실제 환경과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낙타와 사막의 초목만 있는 메마른 풍경 대신에 그 바위 그림에는 기린과 하마 같은 정글 동물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가축과 소와 양과 같은 풀을 뜯는 동물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대 사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풍경이죠. 예술가들은 보통 주변에서 보이는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독일 탐험가의 흥미를 끌었죠. 그 그림은 매우 상세해서 예술가들이 그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그린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 바위 그림은 서사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에 퍼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곧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북아프리카가 한때 훨씬 더 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해안 근처의 심해 퇴적물에서 증거를 발견했어요. 사하라 더스트 플럭스라고도 알려진 수중모래와 진흙의 표본은 지질학자들에게 녹색 사하라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막에서 더 많은 먼지가 바닥 밑바닥으로 날릴수록 그 지역의 기후는 더 건조해져요. 퇴적물 중심부는 습한 기간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먼지가 훨씬 적어서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은 지구의 자연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지구는 23.5도의 기울기에서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각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지구의 기울기는 각 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지구의 여러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녹색 사하라 기간 동안 지구는 오늘날보다 4에서 8% 더 많은 햇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만 년 전에 지구가 기울었을 때 북반구는 더 많은 직사광선을 받았고 그 지역의 습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북반구가 더워짐에 따라 몬순 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아프리카 몬순이죠.
몬순은 한 지역의 강우량과 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한 부분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과 결합하여 수분을 대기로 끌어올려요. 조금씩 북아프리카의 습도가 높아졌어요. 늘어난 습도로 사하라 지역에 실제 수역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모래보다 수분을 더 잘 유지했어요. 사하라 사막 전역에 걸쳐 천연 분지와 그 안에 미국의 5대5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건조한 지역에서 활기찬 사회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고대 문화는 아프리카의 습한 시대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연구에 따르면 약 9,000년 전에 사하라 사막 전역에서 인구가 정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벽난로, 사냥 도구, 낚싯바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뼈 더미 흔적도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800만 년 동안 230번 이상의 녹색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 복사는 자연적인 궤도 주기 때문에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틀림없이 녹색 사하라의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후일 수도 있지만 꼭 있을 거예요. 사하라가 녹지대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시 사막지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건 상당한 축 기울기와 몇 년간의 재조정 뿐이에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다른 현상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국립과학재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지난 90년 동안 10% 팽창했어요. 이 현상은 사막화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 사막의 땅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하라 사막은 현재 사헬의 반건조 지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 지역은 3,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곳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어요.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때 유목민이었던 농부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토지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토양이 약화됐습니다. 식량 수요로 인해 땅이 너무 많이 경작되어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연구는 또한 자연적인 기후주기가 사하라와 사헬의 강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모든 사막이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사막의 경계는 건조한 겨울에는 확장되고 더 습한 여름에는 수축될 수 있어요. 사하라의 남쪽에는 차드 분지가 있어요. 그곳은 현재 사하라 사막의 팽창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수역입니다. 차드 분지는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메릴랜드 대학의 대기 및 해양 전문가는 이 지역 전체에서 강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줄어든 강우량 때문에 분지 전체에 걸쳐 물은 더 적어지고 심지어 차드 호수마저 말라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여겨지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도 팽창하고 있어요. 이곳은 산티아고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남쪽 국경은 칠레의 수도를 향해 확장되고 있어요. 기후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시는 건조하거나 반건조 지역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농경과 가축에 의존해온 한때 비옥했던 지역 강의 계곡은 칠레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수입원이 줄고 있어요. 2010년 이후로 산티아고는 평균 강우량의 3분의 1의 비밖에 내리지 않았어요. 도시 밖에서 농부들은 푸른 금, 즉 물을 찾아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사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사하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저만큼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